최근 주식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인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심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약간 소시오패스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제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의 지식을 공유드려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 좀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마다 뭐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반면에 이 곧 반등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논쟁들이 항상 주요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주식을 매도한 분이라면 앞으로 주가는 더 폭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기를 바랄 것이고, 반면에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나 최근에 이 매수를 한 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아주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수준으로 급락을 했어요. 미국, 유럽은 뭐 거의 20% 이상씩 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약세장에 돌입하면서 비관론이 지금 이 고조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 이탈리아의 이 치사율은 6%까지 올라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냥 멍만 때리고 있는 건지 아주 지금 이 개판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치사율이 뭐 3%까지 올라갔고요. 차라리 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국민들 통제라도 잘 되니까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직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바이러스야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그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4월쯤이면 이 중국에서 온 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폭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 안 할 수가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흐름의 연준을 보게 되면 이런 정책 약발이 사실상 먹혀 들어가고 있진 않다. 지난 이 3월 3일날 50bp를 이렇게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우려감만 부추긴 채 추가 하락폭을 더 키웠고요. 게다가 이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렇게 더 확대되면서 특히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쇄 부도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속 낳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지금 믿을 것이라곤 오직 연준의 행보뿐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17일, 18일에 걸쳐 있는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이 WHO가 이 버티다 드디어 이번에는 버티지 못하고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죠. 그리고 럼프 형님은 이 추가로 유럽 국가들의 미국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이 공포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도 기록될 만한 이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뭐 제가 들고 오진 않았지만 한겨레 흐름을 보더라도 안전자산의 대표인 이 달러와 이 엔화를 제외하곤 모든 글로벌 자산군이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하락폭에 대한 속도가 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관에서 전망하는 기업 실적의 추정치는 지속 하향되고 있으며 말도 할 것 없이 증시는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뭐 미증시는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2회 정도 걸리고 국내 증시도 뭐 말할 것도 없이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각국의 정책적 노력이 없었나? 그런 것도 아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번 사태는 정말 예측이 불허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 감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이 공포감만 지속 커지는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은 뭐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뿐만 아니라 레포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있고요. 단기 시장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면서 거래 한도를 지속 확대 및 연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BOE, 이 영국의 중앙은행도 여기 차트를 보시다시피 긴급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단행했고요. ECB는 자산 매입 규모 확대를 발표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포 심리를 다스리는데 이 각국들이 공조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이미 리세션의 영역에 들어갔을 만큼 이 하락세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 가중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다른 국가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움직이면서 노력을 하는데, 딱히 우리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도통 금융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연준은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지금 이미 하락세가 리세션에 준할 정도로 하락이 되었고, 패닉셀도 상당히 실현된 만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이 정책 효과를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반영을 하면 이 패닉셀링 장세가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3월에 연준은 어떤 언급을 할까? 기준금리는 일단 지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최소 50bp 인하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더 확대하는 노력을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금리가 연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에 대한 이 신뢰도가 일단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게 벗어나서 이렇게 장시간 지속하게 되면 결국 이자보다 이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은행의 수익이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여기 차트를 보시다시피 하락 시점부터 이길물 레포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연준은 지속적으로 경색을 막기 위해 한도를 더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T빌은 1년 이하의 단기채를 뜻하게 되는데, 이 차트는 연준의 국채 매입 현황을 이 차트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1년 이하의 단기채가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불과 2월 FOMCA에서는 이 단기 국채 매입을 1분기까지만 진행한다고 밝혔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단기채 매입은 이런 식으로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연준이 단기 채권을 이런 식으로 사들이게 되면 이 단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라서 뭐 미니 양적 완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이 상황인 만큼 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을 파월이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이 주요 은행들의 자산을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 선은 S&P 주가 500 차트를 나타냅니다. 2008년 이 리먼 사태 시기에서도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고, 이 과거 양적 완화 시기에서도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이 시간의 문제일 뿐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회사채 매입 가능성이죠. 회사채 매입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사실상 이렇게 좋을 때는 뭐 기업이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잘 조달해 가지고 문제가 없지만,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빠질 때에는 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이 부도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업들이 경영을 활발하게 하게끔 이 회사채를 직접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수요 공급과 이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되고요. 뭐 이런 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미국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뭐 이미 일본은 국가가 나서서 주식까지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최근 우려되는 특징 중 하나가 미국의 회사채 금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하이힐드 등급 에너지 섹터의 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지금 유가가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이 미국 에너지 기업에 단연 타격이 크게 됩니다. 뭐 유가는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한 수요도나 그리고 오펙 감산 실패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폭락한 상태인데, 미국 정유사들의 손익분기점이 이 배럴당 이 40달러임을 감안할 때 유가가 장기간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회사채 만기 연장 불발 사태가 생겨 이 연쇄적인 신용 경색과 이 채무 불이행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이 유가의 폭락은 이 하이힐드 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아직 16년도만큼 이 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정말 이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도 이 부분, 회사채 매입에 대한 부분도 이 충분히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결국 이 중국으로 온 놈으로 인해 전 세계는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살아남을 때까지 연준은 이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너무 급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화끈하게 간다면 이 금융시장에 이런 버블만 더 키울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하든 자산 매입이든 결국 지금 사태가 정량적으로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걸 이 연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중앙은행 또한 이 판단의 미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공포가 극심하지만 이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공포만 이 매우 극심하고 이 정량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의 이 3월 경제 실적이 이 4월쯤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이 4월에 발표된 지표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때 가면 이 주식시장은 이미 이렇게 회복을 그려줄 수도 있다. 시장은 실적에 대한 공포로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이 별거 아닐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변한 게 없고요. 다만 지금은 이 과도한 공포가 이렇게 주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뭐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이 08년과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가? 일단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이 이 가행으로 인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인가? 이 부분인데, 과거 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가행 투자가 이뤄지고, 이 투자가 늘면서 이 돈이 벌리니 이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동시에 이 부채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 소비가 늘면서 소득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 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늘어나면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사람들은 이러면 자산을 팔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 다음 과거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과거에 결국 이 내간이 터졌었는데, 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렇게 겪은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 자기자본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참고로 이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이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분명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내간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데 뭐 제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한 톨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다 보니 영상도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지표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게 된다면 빨리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구독자분들 중에 최근에 내가 이 들고 있는 주식을 좀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래서 뭐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 이 연준의 정책이 이 공포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지만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다할 때까지 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이런 정책의 효과를 감안하면 지금처럼 지속되는 패닉셀링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물론 뭐 바닥이 어디인지 지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